침대에 누웠는데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무한 재생된 적 있으시죠? 그 사람 나 싫어하나? 내가 뭐 실수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밤잠 설치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사실 그 괴로움의 실체는 진동하는 공기일 뿐인데 우리 뇌가 그걸 상처라는 소설로 집필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인간은 이놈의 생각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하는 비둘기보다 정답률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생각의 감옥, 사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뇌가 지어내는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당장 오늘 밤부터 머릿속을 무음 모드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우리 인간이 때로는 비둘기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실험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빨간 불빛과 초록 불빛이 무작위로 깜빡이는데 다음에 어떤 색이 나올지 맞히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간불이 나올 확률이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실험에 참가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초반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나름의 법칙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빨간색이 3번 나왔으니까 이번엔 초록색이 나올 차례인가? 아니면 다시 빨간색이 나올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인간의 정답률은 고작 67% 정도에 머물렀어요. 반면에 똑같은 실험을 했던 비둘기는 정답률이 무려 80%에 육박했습니다. 비둘기는 인간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빨간색에 자기 자본을 올인한 겁니다. 반면에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패턴을 찾겠다고 뇌의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정작 수익률은 깎아먹는 우를 범한 거죠. 우리 뇌의 좌뇌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해석 장치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피곤한 부장님 같은 존재예요. 데이터가 부족하면 지어내서라도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과잉 생각의 정체이자 뇌 경제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 좌뇌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입니다. 사실 사자나 호랑이는 오늘 사냥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굶어 죽을까봐 밤잠을 설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자고 일어나서 다시 뛸 뿐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언어라는 도구를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현재라는 시공간을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뇌 속에 폴더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라는 폴더와 내일이라는 폴더를 생성하죠. 그리고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을 미래 폴더에 집어넣고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후회를 과거 폴더에 넣어둔 뒤에 그걸 계속 열어봅니다.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지금 당장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할 전두엽의 자본금을 과거와 미래라는 유령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꼴이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도 이 언어의 마술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물리적으로만 따져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는 건 그저 상대방의 성대에서 출발한 공기의 진동이 내 고막에 닿은 것뿐입니다. 그냥 진동하는 공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좌뇌는 이 진동을 언어로 번역한 뒤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 평판이 깎였다. 내 인생은 망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사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내 전 재산을 꼬박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뇌과학계의 거장이 진행한 분리, 뇌 실험을 보면 좌뇌의 이 지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뇌량이라는 뇌의 연결 통로를 끄는 환자들에게 우뇌에만 특정한 명령을 전달했어요. 예를 들어 걷기라는 카드를 보여주면 환자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좌뇌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왜 걷고 있습니까? 좌뇌는 자기가 명령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아요. 즉석에서 소설을 씁니다. 아, 콜라 좀 마시러 가려고요. 혹은 다리가 저려서 좀 움직여봤습니다. 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소름 돋는 점이에요. 우리 의식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좌뇌가 사후적으로 꾸며낸 허구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좌뇌가 지어낸 시나리오에서 발생합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인지적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쓸데없는 시나리오를 돌리느라 소모되는 에너지가 정작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 쓰여야 할 에너지를 잠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폭주하는 좌뇌의 독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 좌뇌의 부장님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우노의 사장님에게 결재권을 넘겨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노에는 좌뇌처럼 언어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이죠. 우뇌로 접속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물건들 말고 그 물건들과 물건들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한번 바라보세요. 혹은 지금 들리는 제 목소리 말고 그 말과 말 사이에 정적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좌뇌에는 이름이 없는 것에는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책상,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이름이 붙은 것들은 좌뇌가 바로 지도를 그려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과 연결해버리는데 빈 공간이나 침묵은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어서 좌뇌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뇌의 감각이 깨어나면서 뇌의 과부하가 걸린 서버가 초기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명상하자는 한가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의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에요. 좌뇌가 그린 지도는 현실이 아닙니다. 지도는 길을 찾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많은 사람이 지도가 잘못 그려져서 길이 막혔다고 울고불고하며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사실 고개를 들어 현실을 보면 길은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냥 하기입니다. 좌뇌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라는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 운동화 끈부터 묶는 것, 원고 쓰기 싫을 때 일단 키보드에 아무 글자나 두드리는 것, 이게 바로 좌뇌의 필터를 건너뛰고 뇌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해킹 방법입니다. 우리가 뇌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좌뇌가 만들어낸 가짜 공포와 허구의 시나리오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걱정거리를 찾아 헤매고 코르티솔 수치는 치솟으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겠죠. 이건 결국 여러분의 생산성 하락과 연봉 삭감, 나아가 인생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좌뇌라는 아주 부지런하고 가끔은 멍청한 직원이 올린 가짜 보고서일 뿐이에요. 이제 그 보고서를 덮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바닥의 감촉,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혹은 이 영상이 끝나고 느껴질 짧은 정적에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뇌가 지어내는 소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진짜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밤은 제발 좌뇌가 집필하는 우울한 소설의 독자가 되지 마시고 아무런 해석 없이 깊은 잠에 드는 운뇌의 평온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일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니까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